여러분, 정화 사주를 감명해 보겠습니다. 사주를 자꾸 보면서 이런 이론에도 적용해 보고 이론마다 생각하면서 실제 사주에 적용을 하고 사주를 보면서 계속 명리학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분은 정묘신해 정축갑진입니다. 이제 먼저 사주를 보시면 보는 사람들마다 뭘 가장 먼저 보느냐, 먼저 타고난 월지를 가장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 월지에서 필요한 계절의 용을 보고, 그리고 격을 보는 거죠. 이 사주를 보시면 이제 정화일간입니다. 정화일간이 지지에는 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근으로 왕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렇게 정인, 해중의 간목, 그리고 묘 해서 인성으로 신왕합니다. 또한 비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은 없고 근으로 신앙하지는 않지만 인성으로 신앙하고 비견으로 신앙하니 결코 약한 사주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태어난 계절의 그 수화를 한번 살펴보면 해월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동절생으로 감명을 하겠습니다. 동절의 수화를 살펴보면 동절에는 간목이 정화를 인하를 해서 임수가 신금을 유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절의 수화를 성립시키고 수화를 조화시켜야 할 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무토와 술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갖췄는데 무토와 술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동절에 원래 해야 할 인간의 풍요를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제품을 유통하거나 경쟁력이 높은 그런 지식이나 상품을 유통하는 거에 마음을 별로 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진 토를 봤더니 목을 키우는 축토와 진토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축과 진은 이제 열심히 학문을 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백성을 가르치고 교화하고 이러려는 토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절에 태어났으면서 춘하의 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동절의 수하의 그 역할은 진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토와 진토가 이 사주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이 이제 순행을 하니까 임자, 개축에서 이제 축월에 축대운에 신금으로 이제 수원을 삼고 개수와 병화가 간목을 키우는 그런 이제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춘절에 기재를 오히려 또 진토가 있으면 을목을 키우고 그래서 축토가 있고 그 다음에 진토가 있고 여기서는 축토가 있고요. 다시 이제 진토가 있으면서 을목 또한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춘절에는 간목을 키우고 그리고 하절, 진토는 또 을목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학문을 열심히 배우고 백성을 교화를 하는데 을목까지 키운다는 것은 사회적인 활용도가 높은 학습을 한다. 사회적인 활용도, 사회적인 경쟁력이 높은 학습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춘하의 수화를 성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주에 원래 가지고 있는 정화와 임수까지가 있으니까 개수와 병화와 정화와 임수가 다 만나서 이제 통섭을 이루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통섭을 이루면 이렇게 학문을 통해서 열심히 학문을 하여 교육에만 종사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좀 더 경쟁력을 발휘하고 싶은 분야에 나가서 자기가 현장에서 자기의 경쟁력, 자기의 실력을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되게 순수하게 학문을 해서 백성을 교화하는 모습보다는 이제 나는 좀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 싶다라고 하는 태도를 이제 가지는 게 이 사람의 그 사주에 가지고 있는 수화와 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것을 반드시 현장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쓰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론을 배웠으면 그것을 실천으로 현장에서 반드시 실천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배운 것과 현장에서의 조화, 현장에서의 실천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했냐면요. 이제 서울의 명문 사립대학의 경제학과를 졸업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어려서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정화가 간목이 있으면 모범생이고 공부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졸업할 무렵에 당연히 행정고시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자축 어머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죠. 자축인 갑인대운 들어서자마자 25살에 재경직 행정고시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정화가 간목이 있으면 끊임없이 그 불꽃을 피우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정화는 이 겨울에 정화니까 내가 스스로 따뜻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간목이 인화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간목이 인화를 한다는 것은 공부하는 거죠. 정인이 일간을 생하는 거니까 상생이 잘 되고, 그 상생이 잘 된다는 것이 이 사람이 학문적인 정인의 학습을 열심히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요, 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목이 해월에 출생을 하고, 그리고 정화가 투관했으니까 정인격입니다. 정인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인격은 먼저 정인이 일간을 잘 생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정인이 일간을 잘 생하고 있나? 잘 생하고 있죠. 그래서 해월에 간목이 투관을 하고 이렇게 해묘가 목국을 이루고 간목이 천간에 투관했으니까 정인이 일간을 잘 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인이 일간을 잘 생하니까 이 사람이 일단 실력이 뛰어나죠. 실력이 있고 또 정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관을 상신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시요. 정인격이다. 정관월에 태어난 간목이 투관해서 정인격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인격은 먼저 정인이 일간을 잘 생하느냐? 잘 생하고 있다. 잘 생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실력이 있다는 뜻이다. 실력이 있고, 그리고 정인이 일간을 잘 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관이 있잖아요. 정관이 없어도 정관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에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에는 정인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인격은 정관을 상신으로 씁니다. 정관은 상신이기도 하고 용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관을 상신으로 씁니다. 그러면 길격인 정인격이 상신이 있다는 것은 좋은 부모에게서 나고 타고난 자질 자체가 훌륭하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에게서 좋은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상신을 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간목이 해중에 근하고 해묘 있고 간목이 투관하고 이러니 관인상생이 잘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인상생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인격이 정관이 있어서 관인상생이 잘 되면 무슨 의미냐? 정인으로 정관이 필요로 하는 학습만 딱 현실적으로 내가 사회에서 써먹을 것만 열심히 공부해서 정관에서 필요로 하는 학습을 열심히 해서 정관에게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 너는 충분히 공부하고 실력을 갖추었구나. 그러니 정관에서 임무를 부여받는다. 그래서 정관에게서 정인의 학습을 인정을 받아서 정관의 임무를 부여받는다. 그것이 관인상생입니다. 그래서 정관에게서 임무를 부여받는 것이죠. 정인격이니까 되게 교육이나 행정 이런 쪽에서 교육, 행정 분야에서 이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에 이렇게 보니 상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관이 경관을 하고 있죠. 상관이 경관을 하고 있는데 정인이 상관을 견제합니다. 상관을 해치려는 정인을 견제를 해서 정인이 패인을 해서 정관을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관인상생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한
차원이 더 높은 실력을 가지게 되고 한 차원 더 높은 정관의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정인이 정관으로 관인 상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상관이 정관을 상관이 정관을 해치고 있죠. 그 해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정인이 이렇게 제를 하면 상관을 누르면 정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관을 구하게 되니까 나라에 공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정관이 그냥 관인 상생보다 더 높은 임무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경관을 하는데 정인이 있어서 상관을 견지해서 경관하고 있는 관을 구하면 상관패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상관패인인 사람들은 뭐냐? 특별한 능력을 지닌 관인상생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인상생, 특별한 능력을 이 관인상생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특별한 관인상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한 관인상생이라는 것은 이제 기득권을 가지는 결재권을 가지는 관인상생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임무를 맡는 것이죠. 그냥 정관 정인으로 정관이 규정해 놓은 어떤 임무든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특수한 지식을 가지고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행정고시에 붙었기 때문에 5급 사무관부터 공직을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가 공부한 것을 아주 성실하게 학습하고 정관에게서 자기의 임무를 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는데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자기의 재능을 잘 살려서 직장 생활을 하는 형태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상관이 있어서 패인하여 더 특수한 임무, 더 한 단계 높은 임무를 부여받게 되고 기득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사주는 정인격이 관인상생하고 그리고 상관경관하는 그 상관을 제해서 패인하여 더 높은 기득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인격이 그 다음에 공직에 나아갔으니까 반드시 재생관을 살펴야 되죠. 그래서 재생관을 살펴야 합니다. 재생관으로 지위를 봅니다. 재생관이 잘 되면 계속 지위와 계급이 올라가고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이 넓어지게 되고 부하도 많아지게 되죠. 그럼 이제 이사주가 재생관이 잘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편제가 있어요. 그죠? 편제가 있는데 이렇게 비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견이 쟁제를 하죠. 그러면 쟁제를 합니다. 여러분 쟁제를 하면 재생관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견과 내가 재성을 다투어야 되는 거죠. 그럼 비견에 의해서 쟁제되면 재생관이 원활하지가 않다. 재생관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냐? 지위와 계급이 꾸준히 승승장구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견과 재성을 다투기 때문에 재생관이 원활하지 않아서 꾸준하게 계속적인 지위 상승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인격을 간명할 때는 처음에 정인이 일간을 잘 생하느냐. 잘 생해야 충분히 열심히 자기 실력을 닦고 충분히 준비해서 정관의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이걸로도 훌륭한 거예요. 정인 관인상생으로도 정관의 임무를 부여받아서 정관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거기에 상관이 경관하고 있는 것을 정인이 상관을 견제해서 상관 회인하면 최소 다 사자를 가지게 됩니다. 성실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보다 더 드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경쟁력을 관에게서 인정을 받아서 검증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재생관을 살펴서 이렇게 계속 지위와 계급이 상승하겠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오행으로 공통보감의 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보감의 용을 공통의 용은 해월의 정화는 맨 먼저 정화가 해월에 태어나면 공통에서는 간목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용은 간목이다. 그 다음에는 경금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겨울이니까 병화가 있어서 조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간목은 뭐 하느냐? 간목은 자질입니다. 정화의 자질은 간목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화가 간목이 있으면 이때는 땔감이 되는 간목인데, 이 간목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 간목의 불기운이 땔감이 제대로 돼서 불기운이 크게 정화 불기운을 키우려면 인목이 있어야 합니다. 지지에. 근데 여기 이렇게 대운에서 인목이 올 때, 곳이 합격했어요. 그래서 간목이 있어도 훌륭하지만 그 불기운을, 그 실력을 최대로 살리려면 인목이 지지에 있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목이 인목에 근하고 그런 갑인대운의 실력을 최고로 발휘해서 이제 갑인대운 바뀌면서 바로 합격하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열심히 준비를 했죠. 대학교 내내. 그 다음에요, 이제 경금은 간목을 벽갑을 합니다. 그래서 벽갑해서 목화 통명을 이루는 거죠. 간목이 정화를 생해서 목화가 통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목이 없으면 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귀입니다. 정화가 해월에 간목이 있으면 귀. 경금이 없으면 특별한 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목만 있어도 귀, 그러면 이제 경금이 있으면은 특별한 귀가 되는 거죠. 특별한 귀. 이거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높은 특별한 귀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신금이 아니고 경금이면 특별한 귀까지 가졌을 테니까 굉장히 승진을 계속하면서 지위가 높아지고 사무관 5급부터 시작했으니까 장관 차관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경금이 있으면 그런 특별한 귀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경금이 없지요. 네, 그래서 경금이 있으면 이제 의미로는 재생관 관인상생이 원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만약에 경금이 있다 그러면은 재생관 관인상생해서 지위와 계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사주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병화는요, 겨울이니까 조후입니다. 조후. 병화는 추우니까 조후. 그러니까 이제 인덕, 인덕이나 뭐 주변의 혜택 이런 것들이 동절의 병화는 그래서 인덕, 주변의 혜택, 환경의 혜택 이런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병화가 없어요. 근데 병화가 없으니까 나쁘게 해석할 거 없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덕이나 뭐 주변의 혜택이나 이런 거에 기대지 않는 거죠. 게으르거나 뭐 누군가를 의탁하거나 이러지 않고 항상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항상 자기 실력으로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오행마다 다 실력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음간 중에서도 정화는 유독 실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말해야 합니다. 실력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그저 생기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주 자체가 천간에 합이 없잖아요. 합이 없으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맨 땅에 헤딩하듯이 스스로 자기의 오직 실력으로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노력을 해서 살아가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직 실력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병화가 없으니 인덕이나 혜택이나 스스로 잘 되는, 그냥 잘 되는, 거저되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병화가 없으면 알아요. 누구한테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스스로 실력을 갖춰야 된다. 이래서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이고 배울 것도 많고 언제나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런 태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훌륭한 정화의 사주를 감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